자, 그리고 전쟁 상황을 살펴볼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국정원 출신입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요새 정말 맹활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좀 다뤄야 됩니다만 이번에 그 협상 과정에서 네. 중국의 개입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중국 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김희규 교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계속 애원했었잖아요. 아유, 중국의 역할 좀 해달라고. 아우, 중국 역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세게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상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요,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란의 민간 시설하고 하르그 섬을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하르그 섬의 석유 시설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천만다행이네. 예,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네. 그래도 공격이 한 50차례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زاد زاد يمكن يقام زاد قاشن اوه موسى زاد 어우, 어머, 이게 현실이야. 어우, 여기가 이제 하르그 섬이거든요. 아유, 무섭습니다, 진짜.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을 가했고요. 이제 최종 시간 12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글을 하나 또 올렸습니다.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막 긴장감이 뭐 하늘 끝까지 올라섰습니다. 예. 이때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중재안을 딱 내어놓습니다. 네. 외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란에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제 막 진짜 조마조마하게 이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트럼프가 답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메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동의하는 조건 하에 나는 2주 동안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 이는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다. 이를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 및 중동 평화를 위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을 제안받았으며 이는 협상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반이라고 믿는다. 과거 논쟁의 대상이 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미국과 이란은 합의에 도달했으나 2주의 기간을 두면 합의를 최종 확정하고 성사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거야.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트럼프가 AFP 통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이겨 그거 바로 또 시전했더라고요. 네. 이란과의 휴전 합의는 미국의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다. 그래. 100%다. 맞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맞아. 우리도 의심 안 합니다. 그래. 맞아. 당신 승리. 챔피언. 유위 맞아. 야. You win.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호르무즈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계획을 지금 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이 좀 나왔어요. 그 와중에요. 호르무즈 선박 정체 해소 지원 큰 수익 창출될 거다. 그 호르무즈 선박들의 이제 정체를 자기가 이제 해소하는 거를 지원하면서 여기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까지 상황 우리 전문가분들이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우리나라 국정원이요? 네, 그 월요일 아침 10시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현안 보고를 했어요.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 정보국장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수록 모든 당사자에게 비용이 상승 중이다. 양국이. 세 나라가 다 이스라엘 포함해서 네. 비용이 상승 중이다.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끝내야 되냐가 문제인데 첫 번째 관건은 군사 전술적인 파괴를 달성을 한 미국이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정치적 승리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이란도 지금 막 전쟁 중이니까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결국은 IRGC 혁명 수비대를 비롯해서 신정 체제에 균열이 갈 수가 있다. 왜? 너희 때문에 우리 죽는다. 국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란도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길게 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까지 다 때렸는데 지상전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렵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군사 전력적으로 중단할 때가 됐다. 특히 미 공군이
뭐라 그러냐면 이란에 더 이상 가치가 있는 타겟 표적이 없다. 표적이 없다. 더 이상 때릴 데가 없다. 그러니까 학교, 건물, 산업시설 뭐 이런 거 빼고 더 때릴 데가 없다. 두 번째는 F-15 조종사가 이제 네. 떨어져 가지고 구출 작전을 하는데 네. 150에서 200여 명의 특수부대가 동원됐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네, 그때 끌고 나오면서 C-130 수송기 2대를 다 파괴시키고 나올 정도로 데미지가 큰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릴 게 없으니까 더 내려가야 돼. 더 가까이 봐야 돼. 아무리 전자전이라 그래도 때릴 게 없을 때는 눈으로 더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더 내려가야 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돌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매불쇼에서 다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아니 공군이 타겟이 없다는데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은 5월 15일인데 그렇지. 이렇게 발이 묶여가지고 지상군 투입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공군은 때릴 데가 없고 지상군은 작전을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4월 말부터는 사막 폭풍이 불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수송기나 헬기를 띄울 수가 거의 없어요. 다 물에 들어가 버리니까. 예, 이거 매불쇼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맞아. 아니 그래서 국정을 내가 좀 평가하는 거는 뭐냐면 월요일 날 한 얘기. 월요일 날 월요일에. 그대로 내가 적어왔는데 향후 2, 3일 내에 전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오, 그 맞았네 2, 3일 결과적으로. 아니 그래서 내가 언론 브리핑 때 뭐라 그랬냐면 2, 3일이면 봐봐요.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예. 언론 브리핑 때 향후 3, 4일이라고 그랬어요. 왜 제 밑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해외 국정원에. 대북 갔는데 2, 3일 내에 중요한 분기점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언론에 대고 브리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래서 임박해서. 네, 2, 3일. 네. 그럼 오늘 지나고 내일 모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3, 4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국정을 좀 평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와, 아니 이거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거 대단하네. 저희가 그 부분은 예측을 못했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장도 있고 한 자리에서 해외정보국장이 2, 3일이라고 그래서 네. 야 저렇게 근접하게 이 시한을 두고 보고를 내가 한 적이 있던가. 나도 보고할 때. 근데 윗분한테 보고할 때는 공개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정보위 와서 2,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 저게 용기인가 무식함인가. 와 대단하네. 야당이 대한민국. 토 안 달았어요 거기다 대고. 토 안 달더라고요. 네. 그래. 근거 있냐 막 그래야 되는데 네. 토 안 달더라고요. 야, 근데 와 이게 대한민국 국정원이 대단하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트럼프 자기 자신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국정원장이 토를 날기를 네. 그러나 트럼프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한마디 아니 원장 자신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는 해외 정보국장 2, 3일이라고 의원들한테 때려버렸는데 원장님은 틀리면은 누가 해외 정보국장이 틀렸다 하겠어요. 국정원이 틀렸다 해버리지.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누구도 트럼프의 발언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굉장히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요, 이제는 진짜 협상장에 이란이 신뢰할 만한 인물이 진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갈 가능성을 외신 보도에서 또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는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비롯해서 벤스 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근데 이란이 벤스 부통령을 요구를 했었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벤스 얘는 전쟁에 반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란에서 야 다른 애 필요 없고 벤스 나오라 그래 벤스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벤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전문가 두 분은? 좀 미움받긴 했겠네 베스트 트럼프한테. 그건 네. 내가 잘 모르겠네.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장문의 탐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월 11일 날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찾아가 가지고 트럼프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핵무기 다 깰 수 있다. 쟤네들 미사일 얼마 못 간다. 그리고 쟤네들이 별짓을 다 해도 중동 내에 있는 GCC 컨트리즈 있잖아요. 걸프, 쿠웨이트니, UAE니, 뭐 바레인이니, 카타르 이런 데를 못 때릴 거다. 네.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다. 미사일 때리고 핵시설 때리고 그다음에 저항 세력 오래 못 가고 그리고 정권 교체까지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확언을 해버린 거예요. 네. 꼬시면서. 꼬시면서 근데 그 안정부심이 자리에 확 일어나고 막 그런다고 얘기. 그 자리에 있었던 레드클리프 CIA 부장은 저거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다. 리디큘러스.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이자 동시에 국가안보실장 저거는 헛소리다 그래버렸어요. 헛소리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JD 벤스는 나중에 듣고 뭔 소리냐 절대 하지 마라 그랬고 케인 그 합참의장조차도 불가능한 이야기다. 단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고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전쟁은 예. 4개 중에서 2개는 가능하다. 음. 그렇지만 주변국이 피해를 받을 것이고 정권 교체는 해서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래서 2월 11일 날 네타냐후가 딱 가서 만났을 때 트럼프는 그래 봤자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강요들은 앞에 2개만 하고 빨리 끝내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2월 26일 날 얼티머텀이라고 해서 최후 통첩 시간에 고해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죠. 결국은 위트코프, 쿠시너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둘 다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아. 쿠시너는 당연히 사위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이방카의 사위. 네. 쿠시너 또 주이씨. 남편. 그다음에 위트코프조차도 주이씨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전쟁에 이기면 뭐하냐? 내가 정치적으로 승리해야지. 정치적으로 승리할 때는 위트코프하고 쿠시너도 데려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으로 따라오게 해주는 거예요. 둘을 데리고 가는 거. 그러나 이제 더 큰 결정. 나의 정권과 같이 할 나의 러닝메이터 벤스를 보내야 되겠다 이 판단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그 공개 협상장에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이란 쪽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냐? 아 누가 나올 것이냐? 예, 아. 그게 아직도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아. 맨 처음에 이란이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 지도자에 대해서 암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나 죽이지 마. 그래야 네. 나가지. 그러니까 2주 휴전 동안 안 죽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모사드는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일 수 나오면. 있죠. 이스라엘이 또 2주 안에는 안 죽여요. 아, 안 죽여요? 그렇지만 아, 얘네들이 지나고 새로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어떻게 칼분담해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보고해가지고 훈령을 받고 다시 전달하고 이 체계를 파악하고 애들이 주로 어디에 있다. 테헤란의 어느 지점에 있다. 좌표 찍어놓고 2주 지나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아, 그럼 이란 측 협상자는 네. 진짜 우두머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우두머리에 신복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JD 벤스가 나올 수 있냐 이게 아, 문제가 그렇게 되는 아, 이 거예요. 격이 안 맞으니까. 예, 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모스타파가 뭐 사실상 뭐 지금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는데 네. 서한을 가지고 나가든 어쨌든 죽어도 괜찮은데 보고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갈리바프 어려워. 어때요? 국회의장. 갈리바프 안 나가죠.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아, 대통령과 갈리바프는 안 나가. 안 그러니까 나가고. 외무부 장관에게 몇 가지 칭호를 더 줄 수는 있죠. 뭐 그렇죠. 최고 지도자가 위임한 뭐 네. 특별 아. 협상 대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외무부 장관이 모자를 한두 개 더 얻고 갈 수는 있는데 아, 네. 실권자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린다.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굿캅 배드캅을 짜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쿠슈너는 네. 옛날부터 이 사람은 공식 직책이 없잖아요. 네. 그냥 대통령 사위야. 네. 이 사람이 중요한 일에는 다 끼어서 이렇게 하는 게 미국민들은 이걸 용인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아무런 공식 직함이 없이 그러니까 몇 년을 이러는 그게 거야. 어떻게 가능하냐면 위트코프는 직함이 있어요. 네, 이란 중동 그렇죠. 특사라는 맞아요. 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위트코프가 고용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고용한 네, 그 에이전트가 사람이 데리고 일종의. 다닌다.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 자문관이 아니고 위트코프가 내가 너를 자문관으로 쓸게 같이 가자. 아, 그건 또 돼. 그리고 니는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저기 옮긴 거 있잖아요. 주 텔아비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할 때 네, 네, 네. 트럼프가 같이 다녀서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협상 역량이 있다. 그 미국의 공식 문서에는 예를 들어서 어드바이저나 뭐 이 사람의 직책이 있어야지. 거기다가도 사위라고 근데 이제 그 협상 대표를 임명을 할 때 네. 그러면 헤드 오브 델리게이션 그러니까 대표단에 위트코프만 임명장을 주면 돼요. 모든 언론에는 맞사위로 나옵니다. 직책이 맞사위로 나와요. 근데 저도 궁금하긴 했어. 대통령의 맞사위를 비롯해 가운데 가운데 네. 제이드 벤스. 이게 누가 협상안에 나오는 것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있죠. 벤스는 비둘기파니까 예. 미국의 비둘기 파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반영했을 때 벤스를 아마 내보낼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타협을 할 생각이 굉장히 그렇죠.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나오냐보다도 어떤 협상안을 가지고 진행될 거냐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지금 사실은 2주 협상안이 마련된 것도 미국이 이란한테 뭘 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미국이 이란에게 뭘 줬다고? 뭘 줬어요? 약속했으니까. 뭘 약속을 했지 않으면 아, 공개되지 않은. 네. 아니요. 이란은 공개했어요. 이란은 10개항을 제시를 하고 아, 제시했죠. 그걸 미국이 다 들어주기로 했다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제 핵심 사항이 어떤 건지만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영내 군사적 충돌의 전면 중단,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을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 수립, 전후 재건 지원,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여기서 뭐 어떤 걸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저기서 안 나온 게 제일 중요한데요. 안 나온 게. 핵 문제 아무 말이 없죠. 네, 핵물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이란은 없어요. 먼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더 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휴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쨌든 이란은 이 기간 동안 통제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통제할 방안들이 일정 정도 담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아직 발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일 좁은 데가 34km거든요. 네. 그중에 3km는 이란 쪽 영해에 가까워요. 영해에 속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이쪽 3km는 그쪽에 6km만 큰 배들이 다닐 수 있어요. 네. 이쪽 3km는 오만 쪽이에요. 반반이네. 그러면 이 오만하고 이란하고 합의하면 네.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두 국가가 합의하면. 예, 아마도 미국은 오만 쪽을 노리고 있어서 트럼프가 계속 저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고 짐작합니다. 아. 오만은 미국한테 그 통제권을 양도하고 오만을 보호를 원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 보이거든요. 아. 이란은 어쨌든 자기 영해로 통제하는 배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들 입장에서는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자기가 선택권이 있어요? 누구는 이란 쪽 가까이에 이게 통행하고 누구는 오만 쪽 가까이 아마도 그 통행료는 똑같이 하겠죠. 음. 그래서 편할 대로 하게 할 것 같고요. 아마도 스웨즈 운하의 통행료에 비슷한 수준의 통행료 같은 것으로 합의가 되어야만 이 문제는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제재입니다. 제재 문제. 어. 이란에 대한 제재도 풀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제재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석유 파는 것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가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금융 제재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파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도 이란 석유를 사도 기간을 한정해 놨지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협상안으로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하나는 여지껏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던 것 중에 하나는 금융 제재예요. 네. 이란이 달러 시스템에서 방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란이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페트로 위에나를 할 거야. 예. 그리고 위에나 가져오면 우리 배 통행시켜 줄 거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큰 일이거든요. 그럼 미국은 다시 달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것도 미국도 쉽게 이란의 금융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추론인데 네. 그 추론이 맞다면 이란만 대박 터졌네요. 아니 그래서 이거 세상에 알려지면은 큰일 오늘 날것 같은데. 오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UAE,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 대사들이 우리 그 외교통상위원회 국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정보위에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격 안 한다 그러니까 휴전 이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웃고 들을 줄 알았어요. 네네네네네. 그 보세요 웃는가. 아, 안 좋네. 인상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란만 살판났으니까. 그렇지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러니까 호르무즈에 누구나 통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섬이 분쟁의 중에 있는 섬이 3개나 있다. 그건 UAE 거다. 그 사이에 이 배가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돈 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왜 화를 낼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번 네. 생각을 해봐요. 자 호르무즈 통행료를 기름을 사는 사람이 내요 파는 사람이 내요. 통행료 사는 사람. 사람이 왜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아니 왜 사는 사람이 내야 되냐고. 그렇지. 몰라요. 아니 생각해 그렇게 봐요. 사람이 자기가 팔아야 될 우리가 재산인데.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왜 내야 되냐고. 그렇죠. 그 CIF 우리 한국까지 도착을 해다든지 FOB 프리온 보호도 할 때 그 항구에서 떠날 때까지의 그 보험료 이런 것을 포함되느냐 가게다 다 다르지만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파는 사람도 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네. 식당에서 주차 등록해 주듯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네. 우리 그 배달하면은 반반 내는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도 좀 내잖아요. 네. 파는 식당도 되고. 그러니까 난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울상을 짓고 왔나 했더니 호르무즈 통항의 자유에 대해서 뭔가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오고 가는 게 있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우는 표정을 하고 왔어요. 와, 그럼 이란만 대박 터졌네. 아니 그 대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60% 농축 우라늄이 600kg가 있잖아요. 또 늘었어요? 450이라면. 아니 그거를 무기급으로 더 줄여서 90%로 하면 450kg가 돼요. 아, 졸여놓은 건 450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60%급에서 네. 600kg인데 그거를 확 농축 90% 무기급으로 하면은 450kg가 되고 네. 이거를 그야말로 1945년 기준으로 하면 20kg가 헥탄도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450kg가 하나니까 23개잖아요. 23개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30개라고 쳐요. 음. 그럼 30kg면은 내가 한번 때리고 네. 그다음에 저쪽에서 나를 때리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한 번 더 때릴 능력, 이걸 세컨드 스트라이크 캐퍼빌리티, 제2격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대 때리고 맞고 또 때리는 이 제2격 능력이 있으면 핵 억제력이 성립이
수입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게 몇 발이에요? 그거를 레이트 싱글 디지트라 그래가지고 한 자릿수 후반이면은 이 제2경 능력이 확보된다 그래서 8발 9발이면은 아, 그래요. 제2경 능력이 확보된다는 게 이게 이제 핵 무기 이론의 기초인데 아, 네네네네. 25개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이거. 거네. 네, 그러니까 오. 이 60% 농축된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원심 분리기로 한 번씩 싹 돌리면은 이게 90% 되는 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협상이 없고는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란만 대박 났네요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 플러스 핵물질은 뭔가 좀 외부로 네. 반납하는 조건이 붙지 않았을까?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아. 언스포큰 아젠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아, 오케이. 의제가 있는데 이거는 숨겨 놓는 거 왜? 아. 그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판이 깨져버리거든요. 판이 깨져. 서로 괴로운 일이죠. 아, 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아서. 네. 아, 이제 그래서 알겠네. 핵물질의 처리, 정확히 말하면은 핵물질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아. 히든 아젠다로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좀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 때문에 자유무역 체제가 거의 무너지면서 지금 관세 가지고 전쟁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 진해 영해 통과하는 데다가 통행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럼 해협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다 받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말레카네, 지브롤터네, 우리 대한해협도 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국제 항행 질서가 이게 그 국제법의 기초가 무너지는 건데. 말라카 해협 같은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죠. 대만 해협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두 지역은 이제 통행료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설 나라가 없어요, 사실. 그래도 저기서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당장 이쪽에 홍해 쪽에 왜 가는 거 있잖아요. 아덴만 쪽에 예. 뭐 바벨만 대베 해변가 거기 네네네. 있잖아요. 예. 거기도 돈 받겠다고 할 것 같은데. 당장.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이란 문제와 관시 결불되어서 네. 이란처럼 정말 국가가 없어질 각오를 하고 아. 서방 세계나 강대국에게 싸워야만 그걸 그렇지. 확보할 수 권리가 있는데 생기지. 말라카 해협 앞에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군사력이 별 크지 않는 국가들이 그런 바보짓을 할 리는 없죠. 네. 그런데 위험한 건 사실 마찬가지인데 근데 위험한 건 마찬가지. 국제 항행법에서 항행의 자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을 보장을 하는데 영해를 두 개로 분류를 해요. 3해리. 그러니까 약 그렇죠. 6km로 그렇죠. 보시면 돼요. 12해리. 12해리 약 20km. 3해리부터 12해리 사이에는 무해 통항이 가능해요. 그렇죠. 내가 너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그냥 네. 지나갈게. 네. 여기 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해 통항을 할 때는 해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지나갈 때도 작전이나 전파가 없어야 돼요. 군함이 지나갈 때도. 아. 끄고. 그 다꾸가 그러니까는 왜 그 오, 재밌네. 대만 해협 사이에 미군 항공모함이 지나가면서 신문 보고 딱 뒤로 자빠진 폼 있잖아요. 아. 그게 뭐냐면은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을 무시한다가 아니고 무해 아. 너한테 해를 주지 않는다. 내가 군사 작전으로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게 아니다. 아. 그런 것을 줌으로써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재밌네. 무해 통항의 원칙이 곧 항행의 자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하고 연관이 됐고 네네. 여기는 국제 공선은 다 다닐 수 있어요. 국제 공선은 상선 큰 거 다 배를 그냥 국제 공선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란하고 미국이 사인을 안 했어요. 미국하고 이란만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행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데 다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돈 못 받아요. 무해 통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내가 안보전략 비서관이라. 어이없어져. 야, 아니 국제정치 박사의 안보전략 비서관에 할 거 다 아니 한 전문가 사람인데. 맛있다 오늘 진짜. 진짜 야, 맞아. 오늘 막 진짜 전문가 맛이 많이 나네. 아니, 근데 재밌네. 이란의 재밌다. 최고 국가 안보 회의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 거 보니까 뭐라고 했는데? 이거는 논았다는 표현을 해도 되겠는데요? 네. 미국이 보장한 게 불가침 보장,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통제권, 그리고 우라늄 농축 허용도 보장했다라고 이란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건 뻥카겠죠? 아니 아니. 중국에서도 저 뉴스를 받아갖고 네.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1, 2차 제재 해제. 이거 아마 금융 제재까지 포함되는 거고. 금융제재까지. 유엔 안보리 및 국제 원자력 기구 이사회 결의안 전면 종료.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지역 내 미국 전투병력 철수. 그리고 레바논 이슬람 저항 세력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등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니 근데 약간 뻥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뻥카죠. 근데 뻥카죠? 이제, 그걸 이제 오픈 포지션이라 그래요. 협상에서 맨 처음에 던지고 나 이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믿어줘. 그러다가 야 협상하다 보니까 저쪽이 빡세네해서 깎아주게 돼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한 가지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페트로달러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건 미국이 대박 난 거예요. 이란을 통째로 미국이 사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너 정신 차려 임마 해가지고 뺨 때리고 해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페트로달러 체제를 이란이 보장을 해버리잖아요. 네. 중국도 니들 앞으로 달러로 우리 계산해. 석유는 달러로 사. 아.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란하고 미국에 맺은 이 조약에 의해서 중국이 괴롭힌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협상에 마치 그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지금 보도 나온 게 있거든요. 이란 당국자 3명에 따르면 이란이 파키스탄의 이주 휴전 제안을 수락했다. 파키스탄의
외교적 노력에 더해서 중국의 막판 개입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이거 좀 안 그렇지.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너 저기 페트로 위안 꿈도 꾸지 마라. 페트로 달러 체제를 해라. 그리고 너한테 관세도 할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그럼. 끝내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이 네. 새로운 협상 카드, 바게닝 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협상 카드를 개발해야 돼요. 한 달 내로. 그래서 이걸 돌파를 해야 돼요. 페트로 달러와 페트로 위에나 사이에는 간격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이란이 저렇게 하면 페트로 달러 체제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네. 근데 설령 이란이 위에나를 쓴다고 해서 네. 페트로 위에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야.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이의 관객이 커서 중국이 곧바로 이것 때문에 페트로 위에나가 불가능하다고 이 사안에 대해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은 없죠. 네. 앞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협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은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란이 이 페트로 위에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오히려 중국은 당혹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페트로 위에나까지 가기에는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더 무너져야 되는데 뭐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페트로 위에나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각심만 더 커지고 중국은 아직 그 체제를 나아갈 준비가 완전히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중국이 막판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전쟁의 휴전에는 미국보다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형태로든 개방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 그렇죠. 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사실은 중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지금 중개자 노릇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외무부 부장을 불러와서 이거 빨리 중재를 시켜라라고 네가 열심히 중재자 노릇을 해라라고 합의를 했었고요. 어제 나와서 말씀드린 것이 두 번째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두 번째 영향력이 있는 러시아하고 같이 공동 성명으로 그렇죠. 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고 한 것은 이란한테도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이상 끄는 것이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를 언제 열어요? 일단 삼국이 다 동의한 것 같아요. 이란, 미국,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호르무즈 여는 것에서는 동의하고 공격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네타냐후는- 이란은 네. 레바논 공격한다고 공격 안 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건 계속 공격하겠다. 네, 레바논 계속 공격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차이점은 있는데 이건 열 텐데 문제는 그 여는 방식의 문제는 언제? 일단은 열리고 벌써 배가 뭐 9척씩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핵심에는 아마 통행료 지불이 관건이지 그게 않을까. 이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연다는 게 문이 닫혀진 걸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렇죠. 내버려 두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그냥 배 가는 거 내버려 두면 여는 거라고요. 그거 언제야? 아니 공습 안 하면 열려 있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누가 아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거 간다 그럼. 아니 지금 프랑스 배든 중국 네. 배든 일본 배든 가고 네. 그 사이 우리도 가면 되는 거예요. 이란한테 통보해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정부가 물론 이제 유가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억류된 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지금 제일 골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요? 아니 그러니까는 호르무즈의 내측 지금 문제가 된 게 네. 그 오만해 쪽으로 외측 말고 내측에 지금 우리 유조선이 있어요. 맞아요. 거의 기름을 실은 게 다수예요. 네. 그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갑니다 그럼 신호겁니다. 나오는 것을 누가 때리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그 폭격기나 전투기로 안 때리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저 레바논하고 헤즈볼라 때리기 바쁘잖아요. 여기 네. 때릴 힘이 없어요. 안 시간도 한다고 없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란만 안 때리면 되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란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 이란이 뭘로 그 유조선을 때리냐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통행 프로토콜에서 앞으로 예를 들면 2026년 뭐 10월부터라든지 네. 이때부터 우리가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성사되냐 마냐인데 사실은 나는 돈 받을까? 나는 돈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도 이미 이란 석유 사가면 지들이 돈을 버는데 네. 말은 그렇지만 결국 안 받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정부 간에 협상한 협상이고 그게 통과하려면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지금 보험료가 10배 정도 올라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안 내리고 있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이것을 말 그대로 완전한 오픈은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시고요. 네. 이제 수적인 협의들이 지금 급속히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2주간에. 예. 2주 안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 2주 안에 그게 빨리 해결돼야 돼.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니까. 네, 알겠습니다.